오늘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비유하고 길이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상가를 방문해 보면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코끼리를 말합니다. 코끼리.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는 체형이 매우 크고 힘이 세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또 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체격이 크다는 점이죠. 그리고 성질은 선량하고 온순하며 코끼리 물품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다. 이제 두 번째 코끼리 용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체형이 크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재물을 축적한다는 점. 그 이유는 코끼리의 코로 이제 물을 흡수해서 물을 먹는데 이 물 자체는 풍수학에서 재물로 취급합니다. 재물. 이것은 소는 재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물 흡수를 많이 하는 관계로 재물 흡수를 해서 축적해 준다. 그래서 취재, 즉 재물을 모으거나 납재, 재물을 흡납하거나 이럴 때 좋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코로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 그 역할을 상징적으로 빗대어서 이제 재물을 흡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게 취재에 쓰이기도 하지만은 사무실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의 후면, 보통 이제 풍수에서는 배산임수를 얘기하는데 이 후면이 비어있는 경우, 책상의 후면이 비어있는 경우, 그러면 원래는 후면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뿐만이 아니라 거실에 두는 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 뒤가 허하다면, 허공으로 비어 있다면 그런 얘기죠. 코끼리를 설치해서 그것을 보완해 준다는 얘기죠. 왜냐, 코끼리는 체형이 크기 때문에. 체형이 크다는 것은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후면을 자산이라고 하죠. 자산의 힘을 강화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런데 대부분은 이 첫 번째, 이거보다는 두 번째, 이 재물 축적하는데 이제 의의를 두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이 상징하는 형상, 그 형상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끼리의 코의 기능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재물을 흡수하는 것으로 봐서 코끼리 모양을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집안 또는 상가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응용이 되면서 이 보병이라고 하는 이제 병 같은 건데요. 이 병을 등에 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코끼리 자체만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 등이라든지 이렇게 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발바닥 아래쪽에 동전들을 모아서 쌓아놓은 형상을 가지고 이제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산은 뒤로 기댄다는 얘기입니다. 기댈 수 있는 산, 이런 얘기죠. 기댈 수 있는 산. 받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향이라면 뒤쪽, 좌쪽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자의 등받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의자의 등받이. 등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여기가 이제 없을 경우에 이 코끼리를 설치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목적이 이거죠. 납복, 진퇴, 가보, 평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을 얻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집안의 살기를 진압해서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 자체만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문양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객청에 설치해서 초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초제. 재물을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형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형 또는 뭐 대형까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이제 크기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상은 재물축적. 첫 번째, 재물축적. 두 번째, 첫 번째가 재물축적. 그 다음에 후보 역할. 이것이 두 번째, 고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뭐 어금니가 커서 살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병, 물병 같은 것을 달아서 평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서 집안에 평안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에서는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